네, 가족회원 여러분, 1월 18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이제 7시 18분이 되어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시장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는 흐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회원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시장 흐름을 가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6일 날 마감된 포트폴리오 가격입니다. 삼성 FS 홀딩스가 65만 1,000원, SDI가 28만 9,000원, 토목큐브가 4만 5,450원, 포스코인트가 5만 7,300원, 현대중공업이 62만 2,000원, 미래에셋증권이 3만 1,2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되어 있죠.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DI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영상 한 편을 올렸고, 오늘 밤 늦게 2편을 또 올릴 예정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잠깐 제가 이제 2편에 올라갈 걸 소개를 드리면, 이 2편에 올라갈 내용 제가 소개를 할게요. 삼성 SDI 이제 최주선 사장이 10년 사이에 26년이 제도약의 원령이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또 이렇게 SDI가 여러모로 실적으로도 쪼달리는데 왜 이런 말 했을까 했더니 이제 공부를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그럴만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답은 기술에 있고 물러설 곳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슈퍼사이클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실적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먼저 SDI가 이제 전기차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도 양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일이니까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다가 공급하는데 이 팰리세이드가 25년도에 미국에서 12만 4천 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대형 SUV의 팰리세이드는 고출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 삼성 배터리랑 딱 맞는 거예요. 원통형의 46파이 고출력. 또 하나는 이제 제네시스 GV80이 나오는데 6월 달에 나온대요. 이게 삼성 S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고출력입니다. 하이브리드예요. 전기차가 아니고. 제네시스 GV90은 전기차고 GV80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G80, G70, G70은 이게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G80, G70은 내년 1월 달에 나오고 제네시스 GV80은 올해 9월 달에 나오고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마 GV90도 아마 9월 달에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올해 26년에는 북미의 LFP ESS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의 배터리 공급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공시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과 머스크의 동맹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가 이제 슈퍼사이클 초기인데 하이브리드를 양산하고 전고체 고급형을 양산합니다. 또 BMW 클래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미드니켓 LFP의 벤츠에다가 공급하는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28년도에 이걸 생산을 하니까 생산 1년 전에 보통 확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어느 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GV90이 올해 나오니까 이게 아마 GV80 하이브리드 모델이 9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GV90 전기차 버전은 뭐 8월, 9월 달에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엔트리 모델 EV2는 1분기 내에 나옵니다. 근데 이 1분기 2에 나오면 상당 부분 유럽에서 많이 팔릴 것 같고 국내에도 출시가 되면 국내에서도 꽤나 팔릴 것 같아요. 히트작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월 2일 컨퍼런스가 발표하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26년도에 갈 방향. 실적은 이제 다 노출됐으니까 하이브리드, 전고체, 신차 등등등등 수주 계획 등등이 다 또 공개가 되니까 2월 2일이 상당 부분 전환점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제 24년 9월 달에 38만 원이었죠. 지금 이제 35만 원 갔다가 이제 29만 원, 30만 원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모양새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연말에 26년 연말에 아마 저는 이 정도 기본 이 가격권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가격.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랠리가 오면. 그리고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삼성 SDI 성장성이 확인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때 하이브리드 수주 공시를 계속 해내고 또 계속 테슬라의 수주 공시를 해내고 ES의 수주 공시를 해내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이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세는 확 달라진다. 그래서 가족 회원님들한테 토픽으로 이제 피스, SDI, 토목큐브를 얘기했지만 삼성 SDI는 이제 반드시 가져가는 필수 50%에서 6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개 회원님들은 이제 뭐 17만 원대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10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도 거의 뭐 크게 무리 없이 제가 보기에는 29만 원대에 아마 가격이 넘지 않는 가격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홀드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 보자.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기부는
최근에 나온 이제 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박광원 대표가 실험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네, 텍사스 대학에서 MD 앤더슨 암센터 파트너들이 토모큐브의 이제 이 오가노이드 장비를 가지고 유방암에 대해서 세포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큰 발견을 했다. 그래서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장비를 통해서 유망한 암 치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좀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토모큐브는 이제 뭐 지금 크고 작은 흐름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올해는 작년 매출이 얼마냐, 올해 흑자 전환하냐, 이 신제품 세계가 언제 나오냐, 그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주가도 보시면 지금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44,100원까지 뺐는데 후장 어느 때 47,700원까지 또 올려버렸잖아요. 이 흐름이 뭘 얘기하겠느냐?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다. 개별주다. 주봉 사이클로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연속 조정이죠. 그럼 과거에 보면 10월 달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주, 7주 연속 조정 거치고 반등 왔죠. 이번 주 조정 거치면 이제 반등 오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5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주 연속 조정 거치고 크게 반등 왔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보게 되면 토목기분은 완전한 개별주다. 그래서 분산된 가운데 크게 의미 갖지 말면 가져간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나쁜 상황에서도 63,900원을 12월 달에 갔었기 때문에 호조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간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시고 대응하세요.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45,000원대는 이 부분은 없는 사람도 분할로 공략 또는 홀드, 그런 전략으로 유지하는 가격권대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 FS 홀딩스 1월 26일 날 실적 발표하고 26년 계획 발표 나와 있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에피스 홀딩스의 김경화 대표가 이제 JP모건의 헬스케어 거기 그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2030년도까지 매년 하나의 약품씩 임상을 올리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유튜브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듬어서 할 생각입니다.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주가가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사이클, 초창기에 이때 막점 상장했을 때 뚝 떨어졌던 사이클에서 굉장히 빠르게 75만 원까지 올라갔던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 이제 완만하게도 N자형 갔다가 77만 원,
또 N자형 쭉 가는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의 특징은 이제 거래량이 쭉 줄었고 주가도 이제 봉이 짧아지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 목, 금은 봉이 조금 두터워졌어요. 크게 한번 장대봉, 장대음봉, 중간봉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십자 도지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십자 도지형 한번 나오고 또 음봉, 도지 음봉, 도지 음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럴 때 전례 없었던 건데 이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 기술적 패턴만 보게 되면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은 공매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맞물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안 붙으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에피스 홀딩스 같은 회사를 차트 보고 투자할 게 아니고 실적과 내재 가치와 성장 가치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는 보조지표인데 보조지표 역시 거래량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걸 가지고 뭐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죠. 지금 제가 실적 베이스는 다 설명을 드렸죠.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26일 날 실적 발표, 다음 주 월요일 할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26년도에 매출은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은 얼마 나오겠느냐. 저는 조심스럽지만 2조 3천억과 6천억은 저는 미니멈일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2조 3천억과 2조 6천억은 미니멈일 거다. 어쩌면 2조 5천억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거의 한 8천억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 변수는 왜? 삼성 에피솔딩스의 이제 그 직판 구조를 좀 보시면 삼성 에피솔딩스는 이제 올해부터 유럽에 직접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인 줄 알았더니 23년도부터 직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바이오젠이나 오가논을 이용했었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에서 직판을 했어요. 유럽 공급약 중에서 영업망을 구축했는데 24년도에 에피스클리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1위를 기록했어. 판매. 직판의 모델이 성공했고 가능성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도 골질환, 오버댄스, 엑스브릭을 추가로 직판을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25년도에도 유럽에서 매출이 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3분기까지 유럽 매출이 9,1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유럽에서만 올해 4분기까지 합치면 한 1조, 한 2,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6년도 1월 달에는 바이오젠한테 맡기던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비즈를 직판으로 왔어요. 그리고 유럽의 직판 품목이 4종으로 늘었죠. 이제 유럽의 판매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잖아요. 판매 수수료 얼마를 내는 거야? 봤더니 유럽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 마케팅 운영 경비를 딱 빼고 수익이 1억이 나오면 판매사하고 바이오 에피스하고 5대5로 나와요. 똑같이 5대5.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젠 오가논한테 50%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 직판을 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얼마나 커집니까, 유럽에서. 고정 비용이 아닌 판매 성과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팔면 적게 가져가니까 대행사들은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직판 구조로 가려니까 첫째는 가격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직판 구조가 아니고 마진이 안 나가니까 조금 싸게도 줘. 조금 싸게도 공급하고 공급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진 폭도 늘리고 공급 폭도 늘리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판매 직판 품목이 더 늘었기 때문에 내종으로 늘었기 때문에 매출 단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매출 단위가. 그래서 지금 26년도 이제 이미 시작됐죠.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4월 달이면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 베이스 나올 때마다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십 대행사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직판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쓰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인 자가면역 항암제는 오가논을 쓰고, 자가면역 신규, 피드치바는 산도스를 쓰고요. 안과질환 것은 올해부터, 26년도부터 헤로우라는 대행사를 쓰고, 희귀질환, 에피스클리라는 제품은 헤바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의약품 시장이 커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유럽보다 미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국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이 오가논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수 비용이 8조 9조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튼 상당 부분 에피스 홀딩스는 미국의 직판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직판이 깔리게 되면 에피스 홀딩스의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6년도에 미국의 매출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달라졌냐? 24년도는 이제 FD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매출이 한 2,200억이 잡혔어요. 판매 전략은 파트너사 주도의 영업이 있었기 파트너사가 그냥 알아서 영업을 했었다. 그리고 파는 약들은 기존 1세대 시밀러의 약을 팔았다. 그런데 25년도, 26년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피즈치바, 오퓨비즈 등 미국 내 처방 매출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처방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방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처방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단위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의료 시장이 있는데 그건 보험도 안 되잖아요. 처방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여기는 PBM 계약, 직접 계약을 했는데 신규 파트너의 산더스와 헤로우라는 대행사를 쓴다. 여기 PBM이라는 게 뭐냐면요.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이게 처방약의 급여관리업체가 PBM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PBM에 들어가면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대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ESI라고 하고 CVS라는 케어마크사가 이제 피즈치바 공급 계획을 체결했어요. 이 두 군데다가. PBM. 그래서 PBM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사, 쿠얼런츠와 코다디스 등을 통해서
PBM 자체 브랜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PBM의 브랜드로 이 약들이 들어가서 PBM의 보험 목록, 처방 목록에 최우선적으로 등재가 됨에 따라서 미국 전체 처방약 시장의 57%에 달하는 혼자 접근성이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하나로만 올해 조 단위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매출 구조가 상당히 더 좋아졌어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더 좀 서칭하다가 회원님들한테 여기까지는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여기 온 거고요. 따라서 매출, 유럽과 미국의 매출 구조가 굉장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25년과 26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이다. 신규의 약들이 5종이 늘어났고, 집한가고, 또 ADC 신약, 키트로다 임상, 올해 1상과 3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방광암 배상 ADC 신약도 1상 시험 계획이 완성이 돼서 올해 1상이 끝나요. 이거에 따라서 마일스톤 매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죠.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 이제 검증이 되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이럴까요? 이것은 저도 이제 예측을 못 하는데, 뭐 수급이라고 해봐야 약간 뭐 그야말로 좀 정말 조금씩 팔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5만 주 이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벌인 거 아닙니다. 거의 5.5%의 지분이 갖고 있어요. 5.5% 갖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상장 막 했을 때 11% 갖고 있다가 팔았단 말이죠. 근데 5.5% 전후에서 이제 많이 안 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봐야 되죠. 12월 달에도 5.5%.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도 5.2%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선상에서 있다. 연기금도 거의 그 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매일 5,000주, 10,000주 판다고 해서 가치 투자에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현재는 11종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앞으로 28년도까지 이제 20종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는다는 것은 정말 메가톤급 약들이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조 단위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치면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지만 키트르다가 28년도에 11월 달에 딱 뿌려지는데 이게 50조, 연간 50조에서 55조가 팔리는 약인데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약을 출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크사가 특허가 끝나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 그러면 50조의 시장에서 10%만 먹어도 5조인데 지금 매출이 2조만 나와도 영업이익이 크다고 그러는데 10%만 먹어도 5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의 가치로 보면 안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방암, 다감면역 엄청난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지금의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목큐브 갖고 있으면 없다고 하면 삼성 FS홀딩스는 무조건 2배로 가져가라. 토목큐브를 그냥 옵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토목큐브도 좋은데 토목큐브는 벤처고 또 지금 상당성은 글로벌에서 좋은 회사이긴 한 장기도 좋은데 그것은 옵션으로 가져가라. 여유 있게. 하지만 상장 가치로 두 종목을 본다면 SDI와 SP홀딩스로 가져가고 토목큐브는 옵션으로 가져가라. 토목큐브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이 수급 분석은 제가 이제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공매도 공매도를 보면 이게 지금 삼성 에피솔딩스의 공매도예요. 상장 이후의 공매도를 보시면 12월 24일 날 공매도 6만 주, 16,000주, 6,000주 쭉 가다가 12월 4일 날 주가가 50만 원 가니까 4만 7천 주 나왔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47만 주까지 늘렸어요. 공매도를. 그죠? 47만 주까지 늘렸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6개월까지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공매도는 반드시 이제 매도하면 채워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65만 지금 1,000원에 있어요. 1월 16일 날은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65만 5천 원에 마감돼서 65만 5천 원인데 본 시장은 65만 1,000원에 마감이 됐죠. 근데 공매도는 47만 7천 주예요. 근데 주가를 보실까요?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쭉 공매도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공매도를 쳤으면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거래량은 21만 주, 24만 주. 이전에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 90만 주, 70만 주, 67만 주, 12월 30일 날.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지금은 1월 달 들어서는 19만 주, 20만 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때리는데 공매도가 이렇게 공매도를 뭐 12,000주 동동 때리는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이 공매도가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재매수하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좀만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에피스홀딩스는 주가가 프로그램 매도도 있고 공매도도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은 하루에도 10만 원도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77만 원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뭐 5천 원, 만 원 빠지는 거에 저는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64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 63만 원 빠진 것처럼.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가자. 같이 투자하자. 그런 코멘트 드려요. 문제 없다. 실적 좋고 성장 좋고 신약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시장이 빵빵 때리고 감춰진 히든 카드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가자.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SDI는 무조건 가져간다. 그다음에 에피스홀딩스는 탑픽으로 2종목까지 가면 무조건 가져간다. 3종목 선택하면 토목급을 선택한다. 그런 코멘트 드린 거예요. 이렇게 조정 줄 때 바꿔라. 그리고 여유 자금 있으면 2종목 갖고 있으면 토목급도 가져가라.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하지만 토목급에는 아무리 많아도 1,000주 이상은 들고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인트 가겠습니다. 자, 포스코인트는 지금 우리가 5만원, 4만 7천 원에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59,500원. 이렇게 또 행보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런 조정 때는 매수하는 거라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갑니다. 앞으로 7만 원까지. 쉽게 갈 거예요. 그리고 2만 원까지 갈 겁니다. 9만 원까지 갈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억 이상 투자한 사람한테 안전주로 좋은 종목이다. 2,000주 정도 가져가면 좋다. 내가 5만 원 전후 갈 때 얘기했는데 이미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근데 아직도 이 종목이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배당도 많고 또 알래스카 부분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모터코어도 또 지금 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수익성에 좋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사항으로 계속 홀드한다. 눌리면 눌릴수록
잘 봐서 매수해서 가져가도 된다. 현대중공업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제가 얘기했고 51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정고점 갔죠. 우리 이때 얘기했는데 무조건 가져가자고 했죠. 지금 52원 가고 있는데 N자형 조정고 치고 있죠. 근데 올해 시장이 대형주 시장이죠. 그래서 신고가 내면서 갈 거다. 계속 홀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지수 연동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장대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스페이스X 우주개발 테마가 작동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세 투자를 하는데 35,000원 돌파 시점부터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할지 그때는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매수 타임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홀드하면서 매수 타임을 찾는 것이지 지금은 신규 매수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하이닉스 전부 다 신규 매수 타임은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은 다 이제 상단 정체에서 이격 조정을 잘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대형주 시장이다. 대형주가 주도하기 때문에 토목큐브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바이오 소외된 중소형 FS홀딩스 같은 게 약한 감이 있다. 바이오로직스가 193만 7천원 가죠. 그러면 FS홀딩스는 이렇게 못 갈 것 같으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올해 FS홀딩스에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삼성 SDI는 40만 원 기본, 토목큐브는 6만 5천에서 7만, 그리고 FS홀딩스는 95만 원에서 100만 그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서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가 거래량 2만 주, 3만 주, 5만 주 갖고 이렇게 주가가 5만 원, 10만 원 움직여보는 걸 봤을 때는 FS홀딩스도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면서 앞으로 10만 주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실제가 좋아지면서 껑충껑충 주가에 반영되는 날이 올 거다.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1월 이제 19일로 들어가죠. 선전하시고요. 핵심주는 여유 있게 하시고 계속 저와 함께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가족회원 만기가 돌아오신 회원님들이 1월달에 좀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문자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를 갖고 계신 분 회원들 계시는데 난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백화점 종목 갖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강의를 마감하고요. 제 목이 안 좋죠. 여러분 듣기에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꼭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